안녕하세요, 리바이버입니다. 지금까지의 자동차라고 하는 것은 이동수단 혹은 운반수단으로서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기차 시장에서 테슬라가 넓은 화면을 기반으로 인터넷, 넷플릭스와 같은 OTT 서비스, 유튜브 등의 엔터테인먼트를 차량 안에서 즐길 수 있게 함으로써 자동차는 단순히 이동수단이 아닌 사용자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는 공간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이 시기와 맞물린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대중교통보다는 개인 소유 혹은 카쉐어링, 렌트 등을 통해 차박과 캠핑을 즐기는 인구는 더욱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차량에 애플 카플레이를 지원하는 내비게이션 화면만 있다면 인터넷, 뮤직 스트리밍, 넷플릭스 등 누구나 손쉽게 이것을 스마트폰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카린키 프로 제품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먼저 시작에 앞서서 카린킷 공식 딜러 카익스프레스로부터 제품만 지원받아 진행되는 리뷰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품의 가격은 2022년 2월 기준 24만 5천원에 공식 샵에서 판매되고 있고요. 옵션 제품으로는 블루투스 무선 마우스를 9,900원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무선 마우스는 TV 리모컨 형태를 띠고 있고 마우스 포인터를 띄워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차량의 순정 내비게이션 화면이 터치를 지원하지 않거나 2열 탑승객이 카린키 프로를 제어할 때 매우 유용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이 제품은 차량에서 애플의 유선 카플레이가 탑재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차량이 이것을 지원하는지 제품 판매 페이지에서 꼭 먼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015년도 이후 생산된 카플레이가 탑재된 99% 이상의 차량에 호환된다고 하네요. 차량과의 연결을 위한 플랫폼은 애플 카플레이지만 구동 시스템은 구글의 안드로이드를 기반으로 합니다. CPU는 퀄컴 스냅드래곤 A53 옥타코어 1.8GHz고요. 제품 설명 페이지에는 로딩이 30초라고 되어 있지만 CPU 성능이 좋아서일까요? 실제 부팅 시 소요되는 로딩 시간은 20초로 굉장히 빠른 편이었습니다. 램은 4GB, 저장 공간은 64GB 단일 모델입니다. 또한 이 제품의 차별점은 4G LTE 나노 유심과 내장 GPS 그리고 최대 128GB의 마이크로 SD 카드까지 지원한다는 점입니다. 경쟁 제품들은 이 세 가지 중 한두 가지만 가지고 있거나 혹은 GPS도 외장으로 지원하는 것에 반해 카린키 프로는 이 세 가지 모두를 지원하면서도 24만 5천원의 가격이 형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우수한 가성비를 보여주는 제품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참고로 GPS가 내장된 이유는 T맵과 같은 내비게이션 어플을 사용할 때 차량의 GPS로부터 위치 정보를 받을 수 있지만 만약 GPS 정보를 주지 않는 차량이거나 오류가 생겼을 때 사용을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카린키 프로는 무선 카플레이와 무선 안드로이드 오토를 지원하는데요. 하지만 이 방법들은 애플과 구글에서 허용하는 일부 어플리케이션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카린키 프로로는 거의 사용하실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박스를 열어서 제품의 외관부터 보도록 하시죠. 제품 보증서와 사용 설명서가 동봉되어 있고요. 카린키 프로 상단면이 격자 몰딩이 되어 있어서 상당히 세련됨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언뜻 보면 색깔이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격자 무늬를 얇은 각으로 몰딩함으로써 음영이 달리 보이도록 하게 만든 겁니다. 본체를 제외한 구성품으로는 케이블이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A2C, 다른 하나는 C2C입니다. 최근에는 거의 모든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이 C타입을 사용하고 있고 삼성 스마트폰도 C2C 충전 케이블을 제공하는 추세죠. 앞으로는 차량에서도 데이터 포트가 USB-C 타입일 수도 있고 이미 몇몇 차종은 그렇기 때문에 C2C 케이블과 함께 제공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원을 연결하면 왼쪽은 빨간색의 연결 중 표시 등이 뜨고요. 오른쪽은 초록색의 연결 완료 등이 켜집니다. 뒷면을 보시면 유심 슬롯, USB-C 단자, 마이크로 SD 슬롯이 있고요. 참고로 유심 슬롯과 마이크로 SD 단자는 위아래 방향을 잘못 넣게 되면 고장이 날 수도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랫면은 구멍을 뚫어서 열 배출이 쉽도록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구매할 수 있는 에어 마우스는 TV 리모컨을 닮았는데요. 재생, 정지, 마우스 포인터, 뒤로 가기, 페이지 상하 이동, 홈 버튼, 볼륨 상하 버튼, 음소거 버튼 등이 있으며 AAA 배터리 2개가 들어갑니다. 다음으로 본격적으로 제품을 사용해보기 위해서 차량에 연결하고 성능과 기능들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 차량은 2020년식 소렌토 MQ4 하이브리드입니다. 먼저 첫 연결 시에 들었던 생각은 부팅 시간이 20초로 굉장히 빠르다고 느껴졌습니다. 아마도 옥타코어 기반의 CPU 덕분이겠죠. 만약 차량이 와이드 화면을 지원한다면 처음에는 이 화면처럼 좌측 70%만 안드로이드 화면이 나올 겁니다. 하지만 만약 화면 전체를 안드로이드로 활용하고 싶다면 카린키 프로의 연결을 해제한 상태에서 기기 연결, 폰 프로젝션 설정, 애플 카플레이의 분할 화면 사용에 체크를 해제한 다음에 재연결을 하시면 이렇게 와이드한 화면 전체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설정, 그리고 카린키 프로 세팅에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설정을 해줘야 하는 것들을 따로 모아두었기 때문에
누구나 손쉽게 초기 세팅을 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의 핫스팟으로 무선 인터넷을 연결하고 구글 계정 로그인을 해주시고요. 먼저 유튜브가 정상적으로 재생되는지 확인을 했습니다. 참고로 카린키 프로를 사용할 때마다 핫스팟을 켜고 끄는 게 불편하다면 SKT 기준 7,900원에 데이터 공유 심카드 발급이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CPU와 그래픽의 성능이 얼마나 잘 나온지 확인해보기 위해서 긱벤치 5와 3D 마크를 설치했습니다. 긱벤치는 싱글코어 149, 멀티코어 897점입니다. 동일한 옥타코어를 사용하는 경쟁사 제품에 비교한다면 싱글코어는 10점이 더 높고 멀티코어는 2배 이상 높은 점수를 보여주네요. 3D 마크 점수는 슬링샷 테스트 기준 오버올 스코어 788점, 그래픽 스코어 692점, 피직스 스코어 1528점으로 동일한 옥타코어를 사용하는 경쟁사 제품에 비교한다면 피직스 스코어는 2배 이상이고 그래픽은 1.5배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왜 같은 옥타코어인데도 성능에서 차이를 보일까요? 그 이유는 제조사의 차이에 있습니다. 모바일 CPU 제조사는 퀄컴, 하이실리콘, 삼성, 미디어텍이 대표적인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에 엑시노스보다 스냅드래곤의 CPU를 성능, 수율, 안정성 등에서 인정하는 분위기죠. 그나마 삼성의 엑시노스가 퀄컴의 스냅드래곤 수준에 근접했다고 볼 수 있는데 카린키 프로의 옥타코어 기반 경쟁사 제품은 미디어텍에서 설계한 제품인데 이 미디어텍은 모바일 APU 긱벤치에서도 대부분 하위권에 있습니다. 같은 옥타코어라고 하더라도 어떤 제조사에서 설계를 했느냐가 성능을 좌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카린키 프로는 전 세계에서도 가장 높은 점유율을 갖추면서도 설계 능력이 뛰어난 퀄컴의 스냅드래곤 CPU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덕분에 화면을 스크롤할 때 부드럽게 넘어가고 어플리케이션 실행에 있어서도 끊기거나 답답했던 부분은 없었습니다. 화면 좌측에는 최근에 사용했던 어플이 아이콘으로 표시되어 있어서 편리하고 특히 중앙 상단의 플로팅 버튼이 유용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플로팅 버튼을 눌러보면 일반적으로 스마트폰의 하단에 있는 3개의 기능인 홈 버튼, 뒤로 가기, 어플 펼쳐보기 버튼이 있고요. 음성인식, 화면 분할, 메모리 최적화, 순정 AVN 화면으로 돌아가기 버튼이 있습니다. 참고로 화면 분할은 5대5로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카린키 프로의 장단점을 간략하게 정리해봤습니다. 먼저 장점으로는 첫 번째, 스냅드래곤 CPU로 부팅 시간이 짧고 어플 실행에 답답함이 없다. 두 번째, GPS가 내장되어 있고 유심과 마이크로 SD 카드 슬롯이 있어 편의성과 확장성이 좋다. 세 번째, 좌측에 최근 사용한 어플을 배치했다거나 플로팅 버튼이 있어 사용에 편리하다. 네 번째, 제품의 보안 및 개선을 위한 업데이트가 꾸준히 되고 있다. 이 마지막 장점은 카린킷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업데이트 메뉴가 있는데요. 카린킷이 21년 11월에 판매가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22년 2월 12일 기준 벌써 4번의 업데이트가 있었습니다. 이런 점으로 볼 때 제품에 오류나 불편한 점들이 있을 때 소비자가 요구하는 불만이나 요구사항을 보완하고 개선하는 것이 발빠르게 대응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카린키 프로의 단점이라고 한다면 설치된 앱과 바탕화면의 앱을 별도로 볼 수 없다는 것인데요. 일반적인 스마트폰은 원하는 어플리케이션만 바탕화면으로 뺄 수 있지만 카린키 프로는 설치된 모든 어플이 보여지기 때문에 기존의 스마트폰의 UI에 익숙한 분들은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카린키 프로의 화면 구성이나 UI에 익숙해지는 것에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는 데다가 일반 스마트폰과 달리 차량용 안드로이드를 사용하는 것에 많은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지는 않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수준의 단점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카린키 프로 제품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카린키 프로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영상에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알고 있거나 직접 확인해 볼 수 있는 수준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리바이버였습니다. 감사합니다.